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고전 시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형태인 시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시조가 어떻게 어떤 이전 문학 장르의 영향을 받았나, 그리고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분류해졌나까지 다 배우게 돼요. 이걸 다 배우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시가인 시조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두 작품을 비교해 보았어요. 비교해서 두 작품 다 님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지만, 평시조는 간결한 형식, 절제된 정서를 가지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다면, 사설시조는 그 평시조의 형식을 깨버리면서 일반 서민의 재미있는 생활 감정을 노래하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배워서 숙제를 지금 제출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줌 수업이 아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과제가 시험에도 다 나와요. 시험에도 선생님이 활용할 건데, 지금 그때그때 정리해야지 나중에 정리하면 몰라. 그래서 들으면서 정리하고 늦더라도 숙제를 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수행평가할 때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점수를 팍팍 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 교과서 307쪽 제일 밑에 보면 다음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송순이 지은 평시조이다 라고 나오죠. 우리 시조를 가장 많이 향유한, 평시조를 가장 많이 향유한 계층은 사실 양반 사대부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양반 사대부의 풍류와 정서에 굉장히 맞는 양식이었다. 이 형식적으로 아주 절제된 형식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제되고 압축된 이 간결한 형식미가 어쩌면 미술작품으로 치면 조선 백자 같은 단아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조선 양반 사대부들의 정서에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녀와 일반 서민의 시를 본문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시조를 막상 읽어야지라고, 감상해야지라고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양반 사대부들의 시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 사대부들이 시조를 어떻게 창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앞에 두 시조와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송순이라는 사람은 조선 중기 문신입니다. 면왕정 송순이라고 우리 문학작품에 시조하고 가사작품으로 많이 나와요.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 생활을 하였다.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강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지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오륜과 면왕정과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송순의 시조작품, 시조할 때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형태적으로 보세요. 초장, 중장, 중장이죠. 3장에 6구에 사음보의 종장 첫 어절은 삼음보라는 평시조의 기본 형태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시조입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산간 지어내니, 이렇게 경영하단 말은 요즘은 회사 경영하다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옛날에 경영하단 말은 살림을 잘 꾸려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회사도 사실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이고, 10년간 열심히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어. 여러분 10년간 일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이분이 10년을 열심히 알뜰살뜰 살림을 해서 10년을 경영해서 뭘 지었냐면 초가삼간, 작은 초가집, 방색에 있는 작은 초가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죠. 아주 소박한 삶이에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야. 자, 그 초가삼간을 간신히 지어내서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경영해서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내 한 칸 쓰고, 달 한 칸, 달림 한 칸 주고,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맑은 바람에게 한 칸을 줬어요. 그 방색에도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달림이 쓰고, 하나는 바람에게 줬어요.
자, 지금 나는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작고 소박한 집을 지어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야? 달님과 바람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방이 3칸밖에 안 되니까 강가사는 드릴 데가 없어서 둘러두고 보리라, 집 주변에 둘러놓고 보리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일단 생활 태도로 보면 막 화려해요, 검소해요. 굉장히 검소하죠. 이게 조선 양반 사대부들의 아주 생활의 가장 근간이 돼요. 요즘처럼 화려하게, 인스타 보면 화려하게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 전통 정서는 그런 걸 굉장히 천박하게 여겨요. 특히 양반 사대부일수록 자랑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소박하고 검소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는 소박과 검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좀 눈에 안 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양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미의 어떤 기준은 소박한 검소한 것이었어요. 그 지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 자연과 함께 삽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양반 사대부들 시조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해요. 여러분, 네 글자 한자성어로 들어봤을 거예요. 안빈낙도. 안빈낙도라고 들어봤죠.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도를 즐기는, 가난함 속에서 도를 즐기는 생활태도, 이 안빈낙도의 생활태도가 조선 양반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삶의 태도인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의 시조입니다. 볼게요. 평시조였죠. 풍류, 전원의 삶을 누립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자연물을 의인화했어요. 달림, 바람, 강산 다 의인화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안빈낙도라고 있죠. 가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면서 도를 즐기는 조선 양반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필기 내용은 선생님이 원격 끝날 때 PPT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수업 듣기만 아니라 필기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끝날 때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올려놓는 거 참고해서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빈낙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시작품에서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 앞에 두 시조와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두 시조는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두 시조는 내용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누구를 그리워하는 것, 임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짓딸하고 님이 하마 오곤을 둘 다 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었고 여성화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표현 방식은 달랐죠. 동짓딸은 아주 절제된 감정 표현 속에서 아주 우아하게 우리 표현상 특징 배웠어요, 그죠? 그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우아하게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니미야마 우건을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아주 재치있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라면 이 작품은 아예 내용이 달라요. 이 작품은 자연 친화적인 안빈낙도의 정신을 노래한 조선 양반 사대부의 전형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정답 볼까요? 자, 앞에 두 작품은 둘 다 임을 향한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었고, 이 시조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줄근 것만 써도 돼. 자, 이 시조에는 사대부의 풍류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만약에 이 동짓달 시조하고 이 시조의 내용상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서술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조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으로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라면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풍류, 자연 친화적인 태도, 안빈낙도의 삶의 정신이 드러난 시이다. 이렇게 비교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또 나중에 필기 내용으로 줄 테고 필기 내용 기니까 선생님 줄그은 거 위주로 필기하세요. 자, 정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선
조선시대 시조의 대표적인 형태와 내용의 작품을 살펴봤어요. 평시조, 평시조와 사설시조, 그리고 양반 사대부의 평시조까지 살펴봤고, 자, 이 다음에는 뭐를 할지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봅니다. 오늘은 교과서 308쪽, 그 다음에 구적 정리 내용까지 할 거예요. 자, 308쪽이 보면 향가라는 작품이 나와요. 향가. 향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서동요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달라요. 이제 향가는 우리 고전 문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자 볼게요. 요건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 향가는 통일 신라 시대에 생성된 문학 작품이에요. 참 오래된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정 문학, 시문학 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노래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기의 노래다라고 보면 돼요. 통일 신라 시대의 성행한 문학 갈래입니다. 그 이전에 고대 가요가 있긴 한데 그 고대 가요는 한자어로 쓰여졌어요. 한자어로 쓰여졌는데 이 향가는 뭐로 쓰여졌냐면 향찰이라는 아주 특이한 표기 방식이에요. 향찰은 뭐냐, 겉보기에는 한문이야. 그런데 한문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그대로 기록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문이 어려우니까 그 한문의 음과 뜻을 가지고, 한문은 중국의 어떤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언어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한자 음과 뜻을 이용해서 우리말 어법, 우리말 순서 그대로 표현하던, 그래서 좀 쉽게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하던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도들, 그 이후에 이두도 있죠. 설청의 이두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수백 년간의 노력들이 어쩌면 이후 우리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님의 후민정음으로 발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주적인 표현의 최초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찰이 향찰로 쓰였는데 4구체, 8구체, 10구체 4줄짜리가 있고 8줄짜리가 있고 10줄짜리가 있어요. 구체란 말은 몇 줄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4줄, 8줄, 10줄짜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구체 향가는 기서결, 기란 말은 내용이 발생되고 서는 감정이 서술되면서 결은 감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로 이 10구체 향가는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취하는데 이 3단 구성, 이 방식이 어쩌면 우리나라 전통문학, 시문학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우리 시조도 몇 줄이었어요. 초장, 중장, 종장이었죠. 초장, 중장, 종장의 이 3단 구성이 사실은 향가의 기, 서, 결, 그리고 이 결 부분 읽어보면 여기 앞부분에 항상 감탄사가 나와요. 이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 감정을 딱 응축시키는, 마무리시키는 이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첫 어절, 삼음절로 고정되는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할 정도로 시조 형태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말에 시조가 생겨났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고대부터 전해지던, 통일 신라 시대부터 전해지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 그 감정 표현 방식의 전통이 시조로 완전히 정착된 거예요. 향가에서 그것이 19제 향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시상을, 고향, 시상을, 감정을 딱 이렇게 확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 감탄사가 시조의 첫 어절로 구성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요즘은 뭐 얼마나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선생님 검색만 해도 향가, 개간 가봐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항의되던 향찰로 표기되어 전하는 우리말 노래입니다. 이 향찰은 그러니까 한문이지만 우리말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삼국유사, 귀녀전에 전해줍니다. 진성여양 때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추측만 돼요. 이런 책을 찾으면 아주 엄청나게 고전 문학이 엄청 풍성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기록만 있어요. 향가는 특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향가들은, 삼국유사가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고려 시대에 지어진 삼국시대의 이야기 형태의 역사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 월명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속에 대체로 배경사라와 함께 전해주죠. 서동요 대표적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서동요나 또는 처용가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야기 속에 서동이가 어떤 뭐 선화공주를 좋아했는데 자기는 신분이 어때서 선화공주한테 고백을 못하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퍼트려가지고 공주를 귀양가게 만들어서 귀양갈 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공주를 보호해주면서 둘이 맺어졌다.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해서 백제를 만들었던 이런 이야기 속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배경설화 속에 향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앙, 주술적 소망,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사실 딱 향가는 14수, 그러니까 귀녀전의 거는 약간 좀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이 많고 삼국유사가 이야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삼국유사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뭐 다 14개니까 금방 공부할 만해요. 이렇게 금방 공부할 만해요. 네, 네 이렇게 공부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워낙에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막 찾아보세요. 한가 19체 한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제 막매가라는 작품이에요. 월명사는 신라시대 유명한 통일신라시대의 고승이었나 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이분의 누이가 있었대요. 누이가 일찍 죽었어. 일찍 죽어서 그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 앞에 놓았던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해요. 서쪽은 불교에서 극락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쪽으로 날아갔다라는 것은 이 노래를 듣고 누이의 영혼이 극락으로 갔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불교적인 노래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은 옛날 노래예요. 1000년이 넘은 옛 노래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감정하고도 통해요. 오늘날의 감정하고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란 1000년이나 100년이나 지금이나 또는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데에도 고전문학 작품의 의미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생사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해요? 죽은 누이 동생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굉장히 슬프죠. 왜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니? 이런 슬픈 말이에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니까 누이가 명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죽은 것 같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아직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겨울도 오지 않았는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죽음을 얘기하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한 가지에 났지만 가는 곳 모르는구나. 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라는 뜻이에요. 같은 부모님에게 났지만 가는 곳 모르겠구나.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불교에서 천당 같은 곳이죠. 그렇죠? 서방종토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종토 그 미타찰에서 극락에서 만날라.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여기에서 나는 월명사예요. 여기에서 나는 누이이고 누이를 일찍 잃은 슬픔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 슬픔을 내가 도를 닦으며 극락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이 작품은 필기, 그리기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기, 서, 결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기, 서, 결 그리고 이 향가의 결에 첫 어절은 항상 이 감탄사가 나와. 감정을 다 모든 감정을 정리하는 하나의 감탄사 19차인가인 요게 나와요. 이렇게 4줄만 있는 건 4구체, 이렇게 8줄만 있는 건 8구체, 이렇게 결 부분까지 있는 것은 19체 한가로 가장 완성된 늦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시조에 우리가 시조 종장 첫 어절은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시조 종장 삼음절 같아요. 그리고 이 결 부분은 보면 이 앞부분이 호흡이 빠르거든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다른 부분은 천천히 있지만 여기가
호흡이 빨라져요. 시조 종장의 오구, 첫째 구인 오구도 호흡이 빠릅니다. 그런 이 호흡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통해요. 그래서 이 향가는 우리 시조 문학의 원형이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전통시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통이 계승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서결 밑에 정리해놨네요. 볼게요. 누이의 죽음이 안타깝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몰라요. 너무 슬퍼요. 이별이 슬픕니다. 가는 곳 모릅니다. 삶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결에서 감정을 마무리하죠. 미타찰에서 만날 희망을 기다리면서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그렇죠?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불교에 정진합니다. 이곳은 신라가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고려까지 그렇죠. 특히 통일신라는 신라 중심으로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향가 작품은 불교 주제 노래가 많아요. 그 14구들이 많습니다. 14수 중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필기하세요. 교과서 308쪽입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9체 한가입니다. 애상이란 말은 슬프다는 얘기라고 했죠. 추모, 추모 제사에서 불려진 노래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누이의 죽음입니다.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 제사상 앞에 있던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시예요. 삶과 죽음을 자연물에 비유했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 이것은 죽음을 얘기했고 한 가지에 낳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출생을 얘기하죠. 자,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신라시대의 어떤 불교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리했나요? 선생님 수업이 빠르신 분은 딱 멈추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제막매가와 니미오마 학원을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서결의 구성, 그 다음에 사설시조였죠. 얘는 초장, 중장, 중장의 3단 구성. 자, 어떤 점이 공통점인가요? 3단 구성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3단 구성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시상의 준결 방식, 결사를 감탄사 아로 시작해서 화자의 고저된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때까지의 슬픔을 어떤 기다림으로 감정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도 종장을 모쳐라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시상을 그 이전까지 우리 니미오마 학원을 해서 막 그게 님인 줄 알고 막 달려가던 정신없이 달려가던 모습으로 표현됐다. 모쳐라부터 해서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정서를 시상을 전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이거예요. 오늘의 숙제는 뭘 낼 거냐 하면 자, 시상 종결 방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둘 다 공통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향가와 니미오마 학원을의 형식상의 공통점을 들어서 자,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서술 문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향가 작품 제막매가와 사설시조 니미오마 학원을 두 작품의 구성과 시상 종결 방식을 통하여 향가와 시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술하시오. 이게 문제야. 어렵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향가 제막매가와 사설시조 니미오마 학원을 이 두 작품의 형식상 구성과 시상 종결 방식을 예로 들어서 향가와 시조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구성 방식, 향가는 기서결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사설시조도 초장, 중장, 중장의 3단 구성 방식을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상의 종결 방식도 제막매가는 감탄사 아로 시작해서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상을 전환하였다.
니미오마 학원을에서도 종장을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시상을 전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볼 때, 여기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시조는 조선시대 시조는 조선 후기 시조입니다. 이건 특히나 오랜 시간, 이때만 해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백 년 시간이 지났는데 조선 후기의 이 시조 양식은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의 3단 구성 방식. 미안, 이거 지나가야 되겠다. 네, 통일신라 시대의 3단 구성 방식과 결사의 이 감정 표현 방식을 계승하고 있는 형태적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종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좀 길게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쓰세요. 선생님이 거의 말해줬으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잘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다시 가면 공부는 다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양반 사대부들의 전통적인 안빈낙도의 시조와 향가 작품 배우고 향가 작품의 형태적 특성이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시조에 어떻게 계승되었는가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혹은 여러분들 짓기는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 이단원에서 동짓달 기나긴방과 니미오마 학원을 감상하면서 시조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과 한국 서정문학의 전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시조를 더 찾아 읽으며 한국 서정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 여러분 조금 똑똑해졌나요? 3시간 수업 들으면서 시조란 뭔지, 향가란 뭔지,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배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숙제 제출하세요. 이걸로 수행평가 점수 팍 깎을 거야.